쉬프터 필링이 예.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썩 좋지 않네요. 이미 많은 차를 경험하셔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수동이 처음이라 예.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그래요? 이렇구나. 예. 저는 운전 면허 할 때 이제 포터로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터가 이거보다 쉬프터 필링이 한 100배 좋아요. 맞죠? 그 기어가 또 예. 이게 기아에서 제작한 그 세피아 기반 변속기라고 있는데 세피아 점파 변속기예요. 아, 그게 이제 기어비가 약간 조정이 돼서 들어간 변속기인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예, 그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 변속기가 또 예전에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은 위에 보면 이게 고무로 돼가지고 숨구멍이 있는데 그게 빠져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빠져 달아나는지 모르고 달리다가 보면은 그쪽으로 미션 오일을 뿜죠. 예, 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딱히 뭐 내구성은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오히려 이제 엔진이 의외로 이게 내구성이 약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경험으로는 예전에 태백 서킷에서 같이 트랙을 탄 적이 있거든요. 엘란 오너들이랑. 예, 뭐 가면 하루에 한 두세 정도는 엔진이 뻗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오일팬 격벽이나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차가 좀 많이 막혀 있잖아요. 엔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좀 엔진 열도 좀 다소 그렇죠. 많지 않나 그것도 있어요. 예, 그 영향도 있어요. 주로 보면은 태백 서킷 타다 보면은 메탈 비어링이 망가지는 차가 많아요. 맞아요. 나무위키에서도 예. 아, 그랬어요? ED8 예. 엔진 하면서 예. 그게 이슈가 또 많더라고요. 예. 많다고 뭐 그 당시 국산 차들 엔진 기술은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봐도 이 볼트 게이지하고 오일 압력 게이지, 시계 요거는 참 잘 만들었어요. 오일 압력 게이지가 잘 작동하고 있나요? 이게 또 아시다시피 잘 망가진다고. 이게 아주 잘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뜸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 오일 압력 센서가 이게 잘 망가진단 말이에요. 요 같은 방식의 오일 압력 센서를 포르쉐도 쓰고 있고. 그 아까 변속기가 이게 기반이 그런 마치나 변속기를 가지고 기아가 그렇겠죠. 똑같이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만들었겠죠. 자동차 회사가 오늘 갑자기 없던 것을 하늘에서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세피아 변속기 정보를 좀 알려고 검색을 해도 세피아 수동 자체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예요. 변속기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어떻게 기아 엔지니어들이 마체나 걸 물론 잘 이렇게 베껴서 만들었겠지만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없죠. 그리고 세피아라는 차 자체가 안 보이는데 뭐 세피아 1.8을 지금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하죠. 세피아가 엘란보다 더 희귀한 거 같기도 해요. 듣고 보니 그렇다. 그 부식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세피아가 참 좋은 차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엘란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무게가 세피아가. 그렇죠. 조금 더, 그 당시 세피아가 조금 더 무거운 건데, 부피를 생각해보면 세피아가 더 가벼운 차야. 그렇게 따지면은. 그 세피아가 더 스포츠카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러니까 자꾸 엘란이 모양만 스포츠카라는 오명을 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스포츠 루킹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스포츠카라고. 이건 진짜 스포츠카예요. 왜냐하면 프레임이나 서스펜션이 전용 설계잖아요. 엔진이 FF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방식은 방식은 상관없고, 그리고 아까 외관 편에서 제가 미리 말했지만 FF 중에 이렇게 휠베이스가 짧은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봐서는 진짜 스포츠카가 많아요. 미니 휠베이스가 짧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감독님이 이제 구동 방식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예민한 편이긴 하죠. 예민하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로터스의 그 주장에 동의해요. FF 차 치고 이렇게 스포티한 차는 없어요. 이건 진짜 스포츠카가 맞아요. 전용 설계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TV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약간 아반떼 쿠페 버전. 그냥 아반떼예요, 그거는. 알고 보면 아반떼를 약간 줄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격적인 스포츠카라고 하기에 조금 어렵죠. 같이 달려보면 TV로는 이거보다 빨라요. 뒤처지는 게 거의 없어요. 뒤처지는 면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스포츠카로 인정을 받고 이거는 못 받았죠. 이거는 그냥 이런 느낌 있잖아요. 괜히 간만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큐브론이라는 차가 네. 참 절묘하게 나와서 엘란이 어차피 손해보면서 팔고 네. 있었던 상황에서 더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 근데 그 시절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스포츠카라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마 국내에서는 진짜 스포츠카를 만들면 만들수록 덜 팔리지 않았을까. 시간이 가고 이제서야 이 네. 엘란이라는 물론 뭐 그렇죠. 최고의 차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이게 워낙 그런 쇠기형 클래식카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엔진은 예. 이게 이제 기아가 그 당시에 뭐 T8D 엔진에 뭐 하이캠을 강조했단 말이죠. 예, 맞아요. 물론 뭐 캠각이 세피아 대비 조금 더 하이캠이 된 거는 맞는데 압축비를 안 건드렸어요. 예. 원래는 하이캠을 넣을 때는 압축비를 조금 높여주는 게 기본적인 엔진 만드는 방식인데 이 차는 그거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또 저회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저회전이 의외로 두툼해요. 토크가. 그럼 이제 노린 거는 그러면서 고회전까지 세게 돌아가기를 바랬는데 결국 돌이켜보면은 이도저도 아닌 엔진이 됐어요. 이게 크레도스 캠이랑 호환이 엔진이 된다고 되죠. 되는데 크레도스 캠은 예. 이렇게 하이캠이 아니죠. 예, 예. 엄밀히 말하면은 크레도스 엔진에 캠 샤프트와 ECU를 바꾼 게 이 엔진이 되는 거죠. 엘란 오리지널 캠을 우리가 육안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겠죠. 그리고 엘란들이 그 사이에 엔진이 퍼져가지고 엔진을 바꿀 때 이미 다 크레도스 엔진이나 세피아 엔진으로 바꿨기 때문에 오리지널 캠 샤프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요. 이게 그러면 진짜 엘란 경험하셨으면 네. 이게 그 엔진이 네. 엘란 전용 그 하이캠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엘란 시절에도 그걸 못 느낄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엔진이 뭐 저RPM에서 토크가 높다고 하시니까 예. 정비가 사실 됐을 때는 이게 크레도스일 수도 있겠죠. 예, 맞아요. 지금 이게 엘란 엔진인지 크레도스 엔진인지 예, 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거 지금 구입하신 지 2달 되셨으면 예. 그전에는 무슨 차를 타셨어요? 지금도 다른 차가 있으시겠지? 아니 없죠. 아, 이거예요? 예. 그럼 무슨 차 타셨어요? 테마 2.0 MS라고 예, 예, 자동을 알고 있어요. 아버님한테 네. 물려받았는데 아. 그거를 굉장히 오래 타다가 예. 기아빠군요. 근데 옵티마는 유감스럽게 기아차가 아니야. EF 썰었어요. 그죠? 테마가 이제 시간이 전 1세대인데 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각진 디자인이 또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동현실성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옵티마 디자인을 보면은 물론 뭐 EF도 그렇지만은 도대체 이도저도 아닌 정체성이라고는 1도 없는 옵티마는 특히나 그 당시 기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토요타를 본딴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도 같고 뭐 이런 정말 정체성 없는 디자인. 예. 그거에 비하면 이건 뭐 완전 전용 디자인이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피터 스티븐스. 예. 그분이 이제 뭐 XJR 뭐 그렇죠. 맥라렌 F1이랑 예. 또 뭐 후기에 이제 MG 가서도 뭐 디자인을 한 걸 봤는데 이게 굉장히 간결하게 이렇게 예.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디자인이 좋아요. 예, 저도 이런 고전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요즘 차들은 너무 막 둥글둥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멋이거든요. 근데 요즘 디자인은 이런 거죠. 요즘 디자이너는 전체적인 선은 다 무시하고 세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최근 일본 차들과 한국 차들.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지금 완전 디자인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쪽이 아마 앞으로도 더욱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지금 나오는 차들의 그 저런 디자인이 나중에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까 싶은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디자인은 정말 디자인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선, 세부적인 거 전체적인 선과 비율을 중시한 디자인이라면 지금 나오는 차들은 부분만 보는 디자이너가 자기가 이렇게 뭐 무조건 남들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그 잔기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잔기술을 막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만든 차. 그건 관종이잖아요. 그게 이런 차가 이거는 영국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태리 디자이너들한테 전혀 꿀리지 않아요. 엘란이라는 차가 기아에서 이렇게 했고 이제 중고차 값도 낮고 뭐 FF도 해서 사실 차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막
높은 가치로 인식이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냥 이제 어린 애들이 보거나 네. 차를 전혀 모르는 이제 뭐 여자들이 네. 보면은 네. 이 디자인을 굉장히 아름답게 느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조금 아는 사람은 오히려 편견이라는 거에 눈이 막 가려져 있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오디오 테스트 할 때도 저보다도 저희 딸을 동원해요. 아, 더 네. 순수하게. 그렇죠. 그 사람의 느낌은 어떤가. 네, 그런 것도 저는 중요시해요. 이게 또 맞아요. 편견이 없이 이렇게 하니까. 예, 왜냐면 저희들은 이미 출력, 가격, 뭐 FF 브랜드, 예. 예, 그죠? 구동 방식에 대한 편견이 있단 말이죠. 그게 없어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은 계기판은 원래 이게 제가 기억에는 까만색 베젤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흰색 베젤로 다 변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계기판의 베젤을 바꾸려면은 바늘도 다 뽑고 계기판도 분해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차가 공장에서 조립된 걸 내가 분해하는 게 싫거든요. 고장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분해한다는 것. 근데 어쨌거나 다 해놓으셨잖아요, 누군가가. 그 당시에 이게 유행이었나 봐요. 이제는 그 당시에 계기판 베젤 바꾸는 게 대유행이었어요. 이게 또 빨간색이더라고요. 그 저녁에 그 조명등 예, 키면 BMW를 또 따라했군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무조건 순정해서 바꾸고 싶다. 그렇죠.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을 딱 한 채만 먼저 했잖아요. 이게 순정이 더 귀해요. 예, 바꿀 수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맞아 나한테 어울리지 내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튜닝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순정이 싫어. 그냥 뭐든지 무조건 바꿔보고 싶어. 이게 튜닝이었다는 거야 그 사이에. 옛날에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옛날 튜닝 이런 게. 아니 그거는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좀 쌓이고 나면은 안 그러게 되는데 어디선가 초짜는 계속 나타난단 말이지. 저기 오픈흡기 같은 경우도 네. 그 당시에는 붐이 있어서 보통 붐이 아니었어요. 예, 오픈흡기로 다 네. 했을 건데 네. 이제는 순정으로 하고 싶어서 순정 그게 총이 비싸고 예. 구하기도 힘들어져? 예. 맞아요. 이미 단종된 지 오래고 그럼요. 중고로 이제 동호회 나오면 뭐 예. 45만 원에 올라오게 예. 이제서야 가치가 인정받는군요. 터무니없는 가격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웃긴 게 뭐냐면은 이 계기판이 베젤이 OS라고 써 있어요. 예. 밑에 보니까 오버스피드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뭐 브랜드가 있었나? 브랜드에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할 때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우리가 운전하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오버스피드인데 계기판 이름이 오버스피드야. 예. 이게 뭔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프레임 바디에 지금 승객실이 살짝 얹혀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노천에서 지금 느껴지는 진동이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은 저는 자주 경험해서 아무렇지 않은데 야 이게 쉽지 않을 건데요. 다른 차 타시다가 타면 이게 위화감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이미 리뷰로 예. 콜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 비슷하게 돼서 네, 잡소리가 네. 많이 난다고 네, 네. 이미 인지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런 잡소리도 이 차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차 상태로는 예. 잡소리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전주인 중에 누군가 잡소리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거를 별개로 덜덜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 승객실이. 왜냐면 이 끝단 프레임이 얹혀져 있지 않은 부분들은 떨잖아요. 그 느낌이 사실 유쾌하지는 않아요. 또 턱 넘으면 네. 아마 더 그런 게 심하게 그렇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하체를 살펴볼 때 예. 팔대잉크가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예. 역시나 지금 소리가 나요. 주행 중에도 그 턱을 넘을 때 할때 링크 볼 소리가 나요. 생각 외로 네. 동호회 분들이 네. 잘 구축을 해놔서 네. 진짜 필요한 이전 구동에 네. 관련된 부품들은 예. 부품을 다 어떻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뭐, 천만다행이네요. 뭐 이게 당연히 전용 부품은 없지만 예를 네. 들어서 뭐 크레도스라든가 세피아라든가 이런 부품에서 뭐 그런 볼 같은 걸 떼서 조립을 한다든가 가공해서. 뭐 그런 식으로 네. 진짜 없으면 뭐 대량으로 이렇게 몇 주문해서. 명 이렇게, 뭐 한 30명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 1000대 남짓 생산됐고 예. 국내에 한 800대가 판매된 걸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개체수는 얼마나 남아있나요? 저도 이거 정확히 모르지만 500대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야. 1년에 폐차가 네. 두세 대 정도는 꾸준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남아있네요. 예, 예.
그렇게 이제 폐차가 되더라도 그 차들의 부품은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동호회에서 이렇게 폐차가 됐다. 부품이 필요하신 분들이 예, 많으니까. 뭐 나오면 며칠 지나면 이제 중요한 부품들은 없어. 아, 예. 이미, 이거 그러면 뭐예요? 그, 저기, 하이에나인가? 이게 부품을 예. 엘란에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기가 부품을 몇 개를 구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 부품을 조금 사재기처럼 미리. 예. 야, 좋은 현상이라고 예. 봐요. 예, 그거는. 그런 점을 봐서는 엘라는 오랫동안 가치가 인정받을 것 같네요. 예, 저도 정비를 뭐 잘 할 수 없고 이거 다이 같은 것도 어렵지만은 잘 못하지만 이게 뭐 동호회라든가 이렇게 대전에 이제 엘란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대전에 저도 있다 들어보니까 보니까, 광고하셔도 돼요. 엘란 이제 연구소 저도 그분 누군지 모르는데, 이재호 예, 엘란 연구소라는 정비소가 대전에 있대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 엘란, 뭐 저보다 엘란 타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희귀 차종만 전문으로 예, 정비하시는 맞아요. 분이 계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차를 용기를 내게 됐어요. 이 차를 구입. 마침 대전에 계시니까. 예, 유지를 할 수 있겠다. 저도 워낙 차를 좋아하는데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 현대 제네시스 쿠페보다 더 이제 가성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는 없는 것 같아요. 맞네요. 이 값이면 살 수 있네. 이것 주고 물론 버전마다 다르긴 네. 하지만은 2.0 만약에 2.0 구형을 살 수 산다면 있죠. 사고 아주 넉넉하게 정비하면서 살 수 있지만 심지어 부품도 해. 예, 뭐 예, 하루 예. 만에 다 수리도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어디 던져놔도 다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차는 이성적으로 차를 잘 아는 사람도 이 차를 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는 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거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차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차. 오히려 차를 아예 모르면 이런 차를 사겠구나도 싶어요. 오히려 그렇죠. 예. 차를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은 안 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정비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네, 그러고 또 그렇고 완전히 그 90년대 그 FF 예. 그 캠도 그냥 예. 단일 캠 예. 가변 캠도 안 들어간 완전 그렇죠. 그 구형 엔진을 주철 블럭의 그런 구형 방식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 이 가격으로 이 그렇죠. 차를 운영한다는 거는 사서 고생이고 예. 그리고 또 사서 타보면 더 실망할 수도 있어. 더 어이가 없어. 맞아요. 그 표현이 적절해. 아니, 이게 차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두 달 이렇게 타고 예. 나오는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좋은 일이네요, 그거는. 고갯마루. 근데 예. 지금 탑을 우리 다시 닫았잖아요. 예. 그 당시부터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 차는 비가 와세요. 이게 형상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이 떨어져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왜냐면 내가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를 주고 돈을 사는데 비가 샌다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비가 샌다 이러면은 왜 예전에 아주 너무 가난해서 집에 비가 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가난한 것도 아니야.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너무 들어가지고 비가 샌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동호회마다 네. 다르긴 한데 동호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게 실 단차를 또 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 보호제. 실 보호제도 칠하면 완벽하게 이제 방수가 돼서 비는 안 새더라고요. 실 보호제 아니고도 또 그 바셀린. 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하고 바셀린이 싶은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 맞아요. 예. 아니, 왜냐면은 영국인의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우리 KTM이 원래 로터스였잖아요. 얘 로터스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터스가 그걸 KTM에 파는 거예요, 또. 근데 KTM은 심지어 이렇게 리트랙터블한 루프도 없어. 그러니까 영국은 비가 와도, 영국이 우리보다 비가 더 많이 와요. 근데 비 와도 그냥 모자 눌러 쓰고 우비 입고 차를 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영국인 입장에서는 왜 이걸 가지고 비가 샌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당연한 거. 이 정도면은 훌륭하구만.
뭐 아까도 그 트렁크 있잖아요. 네네.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수작업으로 해서 단차도 안 맞고 예. 그런 막 헐렁거림 있고 예.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럼요. 이제 한국 소비자들은 예. 이해를 못할 납득이 수 안 있죠. 가죠. 예. 일단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3천만 원이라고! 이 당시 3천만 원이면 그랜저를 샀다고! 맞아요. 차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앞쪽 너클이 쉰 것 같아요. 예, 앞쪽 너클 좌우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차가 좌턴과 우턴의 스티어링 필링이 다르거든요. 이거 되게 왜냐하면은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이 당시에 예. 제가 사고가 나지 않는 엘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 스포츠카라고 샀다가 사고 나는 경우를 제가 너무 자주 이게 봤거든요. 또 극단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ABS도 그렇죠. FF에 그래서 완전 회전. 그렇죠. 사고가 나면 수리를 하는데 우리가 왜 링크리는 교환하잖아요. 근데 너클이 미세하게 휜 거는 교환을 안 해요. 예. 제 느낌엔 지금 이게 어디 얼라이먼트를 아마 얼라이먼트 전주인 중에 누군가 잡아봤을 텐데 너클류를 한번 다시 정밀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럼 너클이 약간 변형이 있다면 네. 그 거기에 있는 베어링 같은 건 큰 베어링보다는 문제가 지오메트리가 없을까요? 틀어진 거예요. 어차피 너클에는 허브 베어링은 교환하면 되는데 너클 하우징이 교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너클 형상이 예를 들어서 예. 타이로드랑 연결된 부위가 약간 휘었어. 예. 그러면 이런 이상한 스테링 필링이 나온다고요. 너클이 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감수하고 사셔야죠. 예.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대관령이거든요. 예. 여기에 저기 엘란드라고 같이 달려본 제가 경험이 많아서 여기에 제가 코너 중에 하나를 엘란 무덤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이름 지은 무도예요? 무덤. 무도. 툼. 엘란. 엘란 얼마나 2. 어려운. 예, 거기서 제가 엘란이 이제 사고 나는 거를 생생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코너마다 지금 사고나 와. 차지 트러블 났던 경험들이 있어서 매 코너마다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엘란 무덤에 가면은 제가 말씀을 어떤 이름으로 엘란 무덤이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운전 너무 네. 박진감 있게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지금요? 예. 지금 제가 이 차에 반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예. 맨날 천천히 다니고. 그렇죠. 자기가 신들리게 안 되면 천천히 다니는 게 맞아요. 그게 잘하는 운전이에요. 자, 남보다 빨리 가는 운전이 잘하는 운전이 아니고 사고 나지 않을 정도로 빨리 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운전이 잘하는 운전이에요. 예. 지금 제가 회전수를 다 안 쓰고 있잖아요. 예. 퍼질까봐. 터질까? 예. 제가 이거 뭐 망가뜨리는 거 삽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좀 고유전에 네. 좀 많이 안 좋나요? 예, 그러니까 이 엔진이 의외로 약해요. 여기가 이제 대관령 체인장이라는 데거든요. 이 포장을 새로 했네요. 예, 어느 코너 이제 다 왔어요. 엘란 무덤에 지금 다 왔어요.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코너가 엘란 무덤이에요. 엘란이 여기서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쪽 코너를 미쳐 돌다가 못 돌고 뒷부분을 저기다 부딪혔어요. 와. 그러니까 스테링 각을 너무 많이 줘서 요인이 돌아간 거죠, 차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차가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차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어. 저는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차라 그랬는데 자, 그거를 써먹는 자와 써먹을 수 없는 예. 운전자의 차이인 거죠. 또 그 당시에는 네. 이런 뭐 유튜브 정보도 네. 없고 운전에 대해서 더 지식이 없고 그랬을 그렇죠. 때라서 그렇죠. 더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ABS도 없고 하니까. ABS가 없는 게 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많이 접해서 운전 실력이 많이 좋아졌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독서도 그렇고 유튜브로 보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간접적으로 책이나 영상으로 읽은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단계예요. 그거를 아는 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척척척 무의식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는 단계예요. 경험을 해봐야지. 경험을 그럼요.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아는 거지. 심지어는 그리고 그걸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독서를 많이 한 사람, 독서나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흡수한 사람들이 갖는 제일 큰 착각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만큼은 제가 항상 확실하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약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파워 스티어링 펌프를 구동하는 벨트가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 미끄러진 소리였나요? 이게 지금 미끄러진 소리예요. 이 쥐 잡는 소리 같은 거 났죠? 예, 이게 벨트가 미끄러진 소리예요. 그러네요. 예, 신기하게도 오른쪽으로 턴을 할 때 많이 미끄러져요. 이 정도면 저희들 식구들끼리 마실 가는 정도도 안 돼요, 지금. 저는 이게 엔진이 네. 뭐잘 부를 때는 주철 블럭이고 네. 또 옛날 기술이고 네. MPI고 예, 캠도 그냥 네. DOG 네. 그냥 캠 하나니까 가변 캠이 아니니까 엔진 내구성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블록 내구성은 나쁘지 않은데, 자, 우리 크랭크 베어링 아시죠? 메탈 베어링. 메탈 베어링이 약해요. 맞아. 그래서 블록만 강하면 뭐예요? 예. 네, 블록은 안 망가져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엔진 네. 터진다는 거죠. 네, 그럼요. 트랙에서 세게 타면. 그게 너무 빈번한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나무 위키에 그냥 아예 예.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재료를 예. 좀 더 저렴한 재료를 쓴 것 같다고.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동시대의 BMW 제가 구입했던 230 M3는 단조 크랭크예요. BMW는 지금도 예. 스포츠 모델은 단조 크랭크를 써요. 그런데 국산차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엔진이 약하다고 하기도 뭐한 게 그냥 크랭크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기보단 제가 볼 때 오일 순환 계통의 설계가 잘못됐어요. 코너에서 예. 오일이 쏠리는 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워놓다 보니까 트랙 같은 데 가면은 오일이 순간적으로 안 빨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예. 그 순간에 크랭크 샤프트가 윤활 부족을 겪으니까 그래서 생긴 거지, 제가 볼 때 거기에 구조적인 결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상주행으로 썼을 때 문제가 생기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긴 이 엔진이 뭐 그냥 일상생활하라고 만든 전용 엔진이 아니고 뭐 크레도스나 세피아이 네. 그런 엔진이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타면은 또 네. 버티지 못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런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예. 또 이게 차가 열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거 같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외관이 열 다 문제는 막혀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열 문제가 있었다면 예. 당연히 수온이 올랐겠죠. 근데 유온 문제는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유온은 이 당시에는 뭐 오일 쿨러 이런 게 없잖아요. 왜냐면 이 당시 또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BMW 230 M3 제가 타던 거는 오일 쿨러가 순정으로 있어요. 이러니 자동차의 그 레이스를 해본 회사의 차와 이 당시 기아는 뭐 레이스 같은 거는 레이스는커녕 뭐 국내에 트랙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랐죠. 뭐 용인 트랙이 있었지만 자동차 회사가 트랙에 가서 차를 테스트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트랙에까지 가서 차를 테스트해보고 만들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차밖에 만들 수 없었겠죠. 지금이야 그렇지 뭐 니르까지 가서 테스트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또 니르 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니르 안 가도 저한테 차를 맡겨주시면 제가 인제 서킷 정도에서도 이 차의 내구성을 확실히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 현대차 연구원들은 그만큼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같이 트랙을 달려보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뭔 내구성을 테스트한다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해요. 이거 지금 이 엔진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 구간에서 바로 퍼뜨릴 수 있어요. 제가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 차를 저를 배려해서 부드럽게 다루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지금 엘란이 휠베이스가 짧아서 자, 핸들 꺾었을 때 이 굉장히 거동이 빠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약간 한 템포 늦게 움직이죠. 이게 요즘 차들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서스펜션 구조가 아무리 W20원이라도 이제는 구형 방식이죠. 요즘 벤츠 같은 경우는 같은 W20원이라도 훨씬 빨리빠릿하게 움직이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은 이 지오메트리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교환하고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W15는 무조건 좋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피벗 포인트를 어디로 하느냐, 어퍼 링크와 로어 링크의 길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끝부분은 가상 피벗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이거를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들어서 팔아보면서 전작을 조금씩 전작에 있던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비록 재질은 나빠지고 가격은 단가는 낮춰졌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설계. 네, 설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WC4님에도 불구하고 다소 어설픈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맞아요. 이때가 이제 아직 이런 설계가 완성됐을 시기가 아니니까. 예. 지금은 또 그래요. 우리 하시는 일이 연구 쪽이시잖아요. 예, 예. 우리가 왜 현 시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설계를 만들었지만 예, 예. 또 시간이 지나보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예. 예, 그러면 또 그거를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언제 완벽한 물건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예. 계속 발전하니까. 네, 그런 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도 계속 질병을 겪고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로터스에서 세팅을 해서 네. 그 WC4님 로터스에서 세팅을 해서 그렇죠.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쁘진 그런- 않아요. 그러니까 동시대로 보면은 최고의 방식은 최고의 설계는 맞아요. 동시대라는 거죠, 문제는. 그 동시대가 혹시 80년대 아니 정확히 80년대 초반이에요. 이 차가 개발된 시점은 예. 80년대 초반이에요. 로터스도 돈이 없어가지고 판매를 계속 미뤘거든요. 예. 결국 이게 GM 산하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게 예, 될걸요? 맞아요. 예. 이지즈랑 이지즈 네. 엔진도 받고. 예, 그 이스즈도 다 GM 산하에 있었으니까 받은 거고. 제가 볼 때 로터스가 거짓말쟁이야. 왜냐면은 지난 한 10년 전부터 뭐 최신 차종 라인업을 다 개발해서 발표하겠다고 말만 해. 실제로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원래 뭐 좀 편견일 수 있는데 영국 예. 사람들이 예.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요. 편견이 아니라 영국인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기꾼이 영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쨌거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기아 엘란이 한창 최저가는 거의 500만 원 이하까지도 중고차값이 갔던 맞아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1000만 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상태에 따라 예. 정말 가격이 다른 네. 것 같은데요. 저도 보니까 막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건 뭐 600에도 지금 예, 아직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SK 예. 엔카에서.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예. 뭐 상태가 어쩌고 사실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알겠어요? 차 보면 네.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아니 차를 잘 그러니까 예. 엘란을 처음 봤다면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작고 예. 이런 차가 없죠. 예. 그게. 저도 뭐 차 볼 줄 모르지만 그 뭐 보험 이력을 보고 네. 그냥 보험 이력만 보고 샀어요. 뭐 차주 변경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보험 네. 이력도 뭐 안 쓴 것 같고 네. 외관도 뭐 그래서 샀는데 뭐 살 때 당연히 이렇게 조금 가격은 적당히 높은 걸 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부품이 워낙 스트레스니까 부품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인가 하면요. BMW 벤츠가 정말 부품이 흔하게 느껴질 맞아요. 정도야. 그 차들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공급이 돼요. 예, 공급을 하잖아요. 예. 올드카 문화가 네. 각별하니까.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BMW 벤츠는 전용 바디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호환 부품이 많죠. 예, 개체 수도 많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나 그렇지 뭐 유럽에는 아직도 많으니까. 예, 예. 영국의 SJ 로터스라고 해서 네. 그것도 뭐 정식은 아닌데 네. 그렇게 이제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단독 예. 부품들을 예, 만들어준다 예, 그러죠. 예. 하긴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예. 수요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뭐 엘란 1세대 엘란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 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 1세대 엘란이 수요가 있네요. 예. 1세대 엘란은 더 가치를 예, 인정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MX5 이전에 그런 포맷의 차가 그거 말고 아, 있었죠. 알파 로메오. 알파 로메오 줄리에타. 아, 줄리에타. 스파이더보다 더 앞에는 아. 쿠페형 알파 로메오들이 아. 있었어요. 줄리에타. 이런 차들이 있었죠.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저 알파 로메오 스파이더 정도가 알려져 있네요. 그러면 그 알파 로메오가 네. 정말로 그런 선구자였었나 보요. 그럼요. 선구자. 그래서 알파 로메오예요. 그래서 알파 로메오를 인정하는 건데 예. 지금 보니까 알파 로메오가 다 뚱보차를 만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아는 알파 로메오가 아니에요. 그따위를 살 거면 알파 로메오를 사지 않죠. BMW가 있잖아요. 예. 포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포시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차는 로터스 알파 버전. 예. 그쵸? 예.
저도 그 차가 외관이 예쁘다는 건 네. 알았는데 예.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예쁜 차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그거는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구입하고 싶은 차 중에 하나가 알파로미오 포시예요. 이게 휠베이스가 짧은 차의 장점이 이런 타이트 코너에 가면은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차가 뒤가 돌아갈 정도로 탄다는 거는 자, 지금 이런 경우. 재밌어요. 자, 제가 이제 보여줬죠. 예. 왜 이 차가 좋은지. 전륜구동 차임에도 뒤가 살짝 예. 언더가 살짝 날려 그러다가 뒤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전륜구동 차로서는 절묘한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전륜구동 차는 앞이 무거워서 시동이건 언더스테어가 나기 쉬워요. 예. 그 대표적인 데가 폭스바겐 골프예요. 자, 폭스바겐 골프와는 설계 사상이 완전히 그게 있는 차가 이 차예요. 예. 자, 폭스바겐 골프하고 이 차의 중간에 있는 차가 또 있어요. 푸조. 푸조, 뭐 206, 205들이 그 중간에 있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206RC. 예. 예, 그냥 딱 이거하고, 그러니까 206RC가 딱 이 차하고 독일차 골프하고 중간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살다 보면 뭔가 사람이 진짜를 갖고 싶잖아요. 그죠? 예, 진짜 끝에 있는 물건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전반적인 차량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예, 엘란 예. 동호회 분들 보면 클럽 엘란이라고 예, 엘란 맞습니다. 동호회가 예,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 동호회가 있나요? 예. 하고 계세요? 예. 뭐 저는 사실 예. 2개월밖에 네. 차를 소유를 안 예. 했지만 예. 그 전부터 이제 차를 구입하려고 뭐 많이 네. 봤는데 예. 항상 게시글도 올라오고 네. 대체 부품을 어떻게 하면 이 부품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 그런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좋네요. 예. 예, 아주 좋은 방향이네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고 또 네. 저기 이제 엘란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도 아예 또 많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네. 경험이 있어서 네. 웬만한 뭐 작업들은 뭐 쉽게 네. 대신 이제 부품은 제가 직접 사서 아하. 기아 대리점 가서 이제 예. 부품을 찾아보고 직접 이제 그래도- 그 부품도 엘란 전용 부품이 아니고 네. 이렇게 저 다른 물론 차 거. 있으면 사는데 예. 있으면 사는데 예. 이제 다른 주문을 해야 되죠? 세피아나 크레도스 같은 거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개조를 해서 다시 이렇게 그렇죠. 얹히는 방식으로. 도대체 부품 가게 아저씨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객. 아니 세피아를 이거를 왜 찾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세피아에 쓰려고 사는 것도 아니야 또. 세피아 지금도 굴러가요 막. 세피아가 진짜 예, 보기 예. 힘들죠.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건강에는. 세피아 디자인 정말 저는 네. 좋아하거든요. 그런 세피아가 또 엄밀히 말하면 직선적인. 캐피탈의 디자인만 바꾼 버전.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또 그 당시에는 기아가 자체 개발했다 그런 거 아시죠? 예, 맞아요. 예. 아니 난 정말 거짓말을 쳐도 어느 정도 쳐야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어요. 차를 팔아야 되니까 예. 우리는 많이 막 개조해서 신차 내놨다. 내가 싹 다 예. 예쁘게. 그렇죠. 그런 예. 그런 거짓말. 약간 페이스리프트인데 사실. 예. 내부 연구원들은 예. 페이스리프트가 아는데. 예. 새 차를. 예. 아 입에 침 나온 말하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엄청 뭐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많아요. 예, 캐필탈도.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포르쉐가 박스를 내놓으면서 이거는 550 스파이더의 후속 모델입니다. 야 그러면 한 20년 안 만들었잖아 중간에. 그런 얘기들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914의 후속 모델인데 914는 망했으니까 맞아. 그거의 후속 모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718은 914의 후속 네. 모델인 거. 터보만 없다고 하면은. 그렇지 아, 않습니까? 지들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914의 후속 모델이 981이고 981의 후속이 718이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550을 갖다 붙여. 예, 굉장히 희귀했고 당시로서는 성공했던 차잖아요. 예, 맞죠. 실패한 차는 지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914는 폭스바겐 공장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지우고 싶은 거야. 근데 뭐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아니 기아는 하체가 똑같은데 캐피탈이랑 세피아가 똑같은데 신차래.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만들었대. 저는 그런 게 정말 납득이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조차도. 기아도 뭐 많이 힘들었으니까. 기아는 예, 제가 항상 알기로는 기아는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대 인수합병이 됐잖아요. 네, 그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한 외국 차들을 다 조립 생산할 수 있었어. 그렇죠. 힘들지 않았으면 예. 자체 생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96년에 발표됐잖아요. 98년에 기아가 망했잖아. 예.
이거 우연일까? 만들고 바로 망했어. 예,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가 기아 문 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봐요. 영국 그 로터스한테도 눈땡이 좀 맞고. 크게 맞아가지고 예, 라이센스 가져온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비슷한 차조차도 만들 능력이 없었어요. 시장에서는 튜브룸 같은 차를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자식들 세피아 가지고 만들지. 왜 세피아 가지고 예.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하고 이제 튜브런처럼 했으면 제 생각, 이건 제 생각에는 예. 아마 마츠다하고의 계약에서 아. 그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마츠다가 가지를 마음대로 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거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이걸로 변종을 만들겠다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크레더스는 많이 개량됐을까요? 세피아에서 크레더스. 아니, 크레더스는 세피아 느린 버전. 늘린 버전. 예, 세피아 그냥 부필 아. 뻥튀기 이에 넣어서 한번 뻥 튀긴 버전. 근데 그렇더라도 외관 디자인이 크레더스는 굉장히 멋졌어요. 예, 중후한 그런 네. 걸로 조금 광고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 디자인은 선진적이었어요. 예. 지금 봐도 멋지니까. 예. 다만 부식이 강한 부식이 엄청나고. 그것도 이제 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예. 제 그 당시 기아차 품질이 얼마나 나쁜지 제가 한 가지 맞아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주변에 계신 분이 그 차를 한 5년 타시다가 절 찾아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5년 동안 그 장부는 모르고 탔어요. 한쪽 라이트가 상향하고 하향이 배선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조립을 처음에 출발할 때 아예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아. 바깥에 배선을 잘라가지고 반대로 선을 매줬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엄청 악명이 높았더라고요. 90년대 기아. 아니 제 생각에는 예. 그 대량 생산이잖아요. 예.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그 차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예, 있잖아. 맞아요. 그죠? 그 라인에서 그날 나온 차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버젓이 그렇게 차를 만들었다는 거야. 뭐 검사도 안 하고 그렇게 나왔나? 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어디까지가 잘못된 회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 동호회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동호회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동호회에 대해서 너무 이 차를 타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쳤다 그럴까? 다른 차 타는 사람들을 너무 배제한다는 느낌이 제가 있었어요. 그 동호회라면 뭐 엘란 동호회. 그렇죠. 저는 그 점이 좀 의아했던 게 왜냐하면 아니 내가 평생 이 차를 탈 것도 아니고 차라는 거는 계속 바꾸게 될 텐데 이게 특정 차량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다른 차종을 배제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배제한다는 게 뭐 다른 차를 갖고 있는 사람 동호회에 안 껴줘. 당연하죠. 예. 그런 게 저는 좀 그 의아해서 저는 사실 그 이후에도 제가 저도 지금 뭐 고갯마루 운전과 자동차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차종, 나이, 성별 이런 거 완전 불문이에요. 저는 차량이 물건이 어떤 동호회 회원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완전히 반대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동호회는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다 열려 있고 좋아졌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엘란 없는 사람도 뭐 동호회 활동하고 하니까. 아 그렇군요. 예, 정말 훨씬 저는 올해 네.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닌데. 어차피 2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예, 모르시는데 그 점은 저는 그래서 그 동호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좀 더 폭넓게 그냥 이 차에 관심만 가지신 분들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뭐 차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차별을 두지 않는 지금은 그런 분위기 전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정말 제가 바라는 동호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뭐 동호회 오래 활동한 건 아니지만은 전혀 그런 거 없고 다 되게 배려 많이 해주고 좋네요. 막 악글 안 달려고 배려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악글 달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 고갯마루는 악글 달려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진실에 입각한 일이라면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것보다는 쓴소리라도 그 쓴소리를 악평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쵸. 돌이켜보면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거는 동호회가 오히려 더 크게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란에 대해서도 좀 단점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단점을 많이 얘기해줘야 엘란 오너들이 또 어디 가서
사고 안 날 수 있다면은 예, 그렇죠. 그럼 제가 도움을 드린 거잖아요. 예. 예. 이거 뭐 제가 뭐 그냥 엘란타 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좋아요? 뭐 코너링이 끝내줘요. 뭐 어떻게 해요? 예? 위험해요. 예, 사실 위험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FF 차치고는 요인이 뒤가 잘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뒤쪽 접지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서 뒤가 미끄러져서 언더스티어를 줄여주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스티어 컨트롤, 오버스티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운전자한테는 이거는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되는 분한테는 세상에 더없이 좋은 FF 차예요.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네. 게 저기 뒤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철제 재질이고 네. 또 그 유압식 자키도 철제 네, 재질로 네. 무겁게 네.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저게 꼭 필요하다고 추천하시는지 아니면은 저거를 뭐 장착하고 있는 게 무게 분배를 저는 상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게 뭐 없으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게 없어도 충분하다는 네. 견으신 거죠. 네, 그럼요. 그거 뭐 해봐야 다 합쳐봐야 20kg도 안 될 텐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점은 어떤 물건이 벼슬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브랜드가 종교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신지 아시겠지만 이미 벼슬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지만 브랜드 현실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는 소비자로서의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고 자동차 브랜드를 족치고 감시하고, 또 불만을 토로해서 앞으로 이 회사가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게 종용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싶은 차는 크기와 관계없이 제대로 만들어진 차, 브랜드와 관계없이 제대로 만들어진 차를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거죠. 그런데 그런 차가 의외로 자동차 역사에도 많지 않죠. 그래서 이걸 아마 오래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게 조금 철제 재질이라 재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부가 다 철인데 이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생길 테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그렇죠. 가치는 막 엄청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철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그런 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폴쉐 종류는 알루미늄이잖아요. 안타깝죠? 카메라가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할 말은 아직도 많은데. 온 시간이 아니 촬영은 안타깝지 않죠. 그러게 너무 재밌게 이야기 잘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이 좋습니다.